3부는 부동산 퀴즈 풀고 부동산 지식도 쌓는 시간이에요. 정보를 찾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에요. 다 만들어진 정보를 해석하는 것도 능력인데요.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한 퀴즈를 좀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퀴즈를 맞춰주시고요. 퀴즈를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상담 질문 올리고 질문에 대해서 짧게라도 상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긴장해서 퀴즈를 맞춰주세요. 일단 첫 번째 퀴즈는 미분양 관련된 퀴즈예요. 경기도 평택 미분양 조금 있구나를 봤는데요. 그 미분양이 어떤 아파트가 지금 미분양인지 알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평택에 있는 미분양 정체, 그 아파트 상세 정보를 보려면 어디에 가서 구해야 될까요? 그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 줄로 올려주세요. 아파트가 딱 나와줘야 돼요. 이 아파트가 현재 분양을 500세대 했는데 50세대가 미분양입니다. 이번 달 기준 딱 그 정보가 있어야 돼요. 하하하하. 자, 정답 벌써 나왔어요. 제 강의 이전에 많이 나왔었죠. 자치시 홈페이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키요님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돼요. 아까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시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통합 검색란에다가 미분양 치면 최근 2019년 2월 기준 미분양 현황 딱 뜰 거예요. 그거 탁 누르시면 첨부 파일이나 이제 본문에 엑셀로 이제 딱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리스트를 보면 A 아파트, B 아파트, 미분양 몇 세대 쫙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제가 사이트까지는 안 들어가 볼게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퀴즈예요. 그렇게 해서 살펴본 최근 시점,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 잔여분을 확인을 했는데 그게 조금 최근 정보가 아니에요. 최신 정보가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된 정보란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 된 정보예요. 그래서 보통은 2개월 전 이런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미분양, 잔여분 확인하려면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까요? 자, 두 번째 퀴즈 나갔습니다. 국토부 아파트 투유. 아하. 분양사무소 나왔네. 자,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스네일 허니님. 보통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악성 미분양은 입주를 다 했는데 미분양인 건데,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분양은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게 미분양이죠. 분양이 안 된 게. 근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분양권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 사무실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땡땡땡 아파트 분양 사무실 하면 그게 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블로그에 찌라시 같은 글들 있죠. 부동산 중개사에서 올려주는 거기도 보면 그 분양 사무실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전화해서 여기 아파트 지금 분양 물건 아직 있나요? 너무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번 달 기준 현재 기준 미분양 지금 몇 세대 남아 있죠?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해요. 왜냐면 걔네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사실은 구청 건축가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전국을 이렇게 자기 지자체 걸 살피려면 아파트 여기저기 다 전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계하고 한 번 더 검증해서 시간이 걸려서 올라가는 거죠. 결제 맞고 하다 보면. 그래서 분양사무실에다가 전화하면 된다. 좋아한다. 왜 미분양 물건 내가 좀 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죠. 미분양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매입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것도 있긴 한데 또 웬만하면 얘기해줘요. 자, 그래서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하나의 지식을 또 얻어갔고요. 세 번째, 자, 질문 나갑니다. 아까 보니까 랭고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게 미분양이 있으면 이 정도의 미분양 숫자가 과연 적정한가? 그 적정한가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아까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이야기한 거로는
야, 광역시 치고 5,000세대 이상이면 정말 많은 편이다. 한 2,000 미만을 떨어져야 좀 적정 수준이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아직 퀴즈가 안 나갔습니다. 자, 보통 인구 대비 보통 적정 미분양수 계산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책에도 그런 내용들을 담아놨어요. 보통 적정 미분양수를 인구 대비 0.1% 정도, 0.1% 정도로 잡는단 말이죠. 간단해요. 인구수에다 0.1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퀴즈 나갑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기준, 부산시의 적정 미분양 수치는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아, 요 100단위까지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00단위까지는 맞추는 걸로 하죠. 3000은 맞아요. 3200, 3500. 정답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빨리 지나갔네. 자, 일단 정답은 나왔습니다. 정답은 나왔고요. 일단 3300.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다이나 현님, 당첨 정답입니다. 지금 뭐 부산 인구로 하면 거의 한 3324? 뭐 그 정도쯤 돼야 돼요. 그 정도쯤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게 아까 미분양에 있어서 부산을 딱 누르면요. 여기 이미 답이 다시 여기 다 적혀 있어.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미분양이 5,224세대예요. 그러면 인구 대비로 하면 이게 한 지금 330만 뭐 인구 되기 때문에 3,324 정도가 적정하다. 근데 인구 대비로는 조금 많은 편이다. 157%, 1.5배 많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부산의 미분양 평균치가 얼마냐면 5,300이에요. 5,3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거의 평균치만큼이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인구 대비로 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균치를 딱 놓고 보면 뭐 평균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좀 과한 상태예요. 과한 상태다. 그래서 이게 적은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 모습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숫자가 이제 그냥 숫자로 보이지 않고 이게 지금 미분양 6천 하면 왜 이렇게 많아? 만 하면 뭐야? 이렇게 되게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뭐 그런 값다 했던 숫자가 이제는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시세 관련으로 가보죠. 최근 이제 전국 시세를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해보죠. 퀴즈 나갑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지금 벌써 3개월 정도 됐거든요. 2019년도 시세 상승한 지역이 3곳이 있어요. 도 단위, 광역시 단위로 3개의 지역을 모두 적어주세요. 지금 2019년도 시세 상승 쭉 하고 있는 지역이 3곳이 있어요. 이 3곳을 다 적어주세요. 한 번에. 도 단위로 적어야 돼요. 아까 광양시는 이제 전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역시 도 단위.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이 정도 레벨로 적어주셔야 돼요. 대전, 대구, 광주. 하나킴님, 네. 정답입니다. 지금 올 한 해 뭐 이런저런 이제 규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들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정답이 맞는지는 2019년도 한 해 동안 매매 상승을 한 지역 대전, 대구, 광주 이 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불과 한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모두 하락하고 있다. 전멸이다. 이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한 절반은 오르고 절반은 내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라고 봐줘야 돼요. 침체기다. 그리고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놓고 보면 대전, 광주, 세종, 전남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멸이다. 유독 세종의 전세 상승이 돋보이네요. 2019년도 앞으로 더 큰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최근 3개월 동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굉장히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앞길이 좀 막막한 상황인데요. 최근 3개월 동안 군포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이름은 뭘까요? 군포시에서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시세 상승, 매매 가격 시세 상승을 많이 한 아파트의 이름은 뭘까요? 레미안 같은 경우는 레미안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앞에 이름이 더 중요한데요. 나비 땅콩님, 나비 땅콩님이 이게 레미안 하이어스거든요.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정답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 있죠. 그 지역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이 시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자주 모니터링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집사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기간을 최근 3개월, 그리고 사이즈 전체, 입주 전체, 세대수 전체, 매매 상승 많이 한 순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해보면 지금 이제 얼마큼 올랐느냐. 최근 3개월 동안 이 친구는 4천만 원이 올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레미안 하이어스 26평, 이 친구가 6억 4천 정도 하고 평당가가 2억 4천, 거의 뭐 2억 5천까지 올라왔네요. 올라왔고 지금도 최근에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 움직임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 주면 다른 친구들이 숨을 쉴 수 있다. 숨을 쉰다는 말은 가격을 따라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 이제 뭐 규제로 인해서 또는 뭐 거래가 없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전세가 뭐 역전세가 낮고 말이 많지만 이렇게 관심 있는 지역만 놓고 보면 다르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 여파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시나리오를 딱 세우고 이 친구가 오르면 그 다음 누가 오를까라고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고 그 친구를 딱 째려보면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딱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투자는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만들고 가설 세우고 그냥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확인하는 과정. 맞네. 내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네. 그러면 이제 가설 세울 때부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2019년도 올해 딱 한 해만 봤을 때요. 2019년 한 해만 봤을 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있어요. 전국에서. 아까처럼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단위, 도 단위로 여러 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총 5개의 지역이 있어요. 5개의 지역 중에서 3곳만 맞추시면 당첨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지금 2019년도 한 해 공급이 부족한 곳 최소 3곳을 적어주세요. 원래 5곳이 있는데 3곳을 맞추면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3개를 한 번에 나란히 적어주셔야 돼요. 수원은 안 돼. 이거 경기라고 적어야 되는데 아쉽네. 대구, 전남, 대전, 충남. 와, 정답 나왔다. 천놈님은 퀴즈를 정말 잘 푸네. 4개나 적었는데 4개가 다 맞네. 대구, 전남, 대전, 충남.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제주도까지.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면 제가 앞으로 뭐 3년치가 아니라 딱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2019년도만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2019년도예요. 2019년도고 딱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대전, 대구, 충남, 전남, 제주입니다. 공급이 적정한 지역은 서울입니다. 공급이 과한 지역은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한 장표만 보면 쉽게 와닿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또 꾸준하게 오를 여지가 있겠구나. 단 미분양이 적다면 이렇게 엔드 조건으로 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부동산 흐름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분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양. 자,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 3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이번 주에 분양 했거나 앞으로 2, 3일 내에 하거나 했던 단지들 중에서 이제 일반 분양한 것들이 있어요. 좀 핫한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핫했던 아파트 하나 적어주세요. 경기도 내에서 이걸 빠뜨렸네요. 경기도 내에서 이번 주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경쟁률이 핫했던 아파트 적어주세요.
박수진님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죠. 뒤에 자이가 좀 빠져있긴 하지만 정답으로 인정할게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이걸 보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미분양이 앞으로 날지 안 날지 그거에 대한 미분양보다 더 빠른 선행지표가 청약 경쟁률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전세 필요 없고 공공임대 필요 없고 일반 분양이니까 필요 없고 지금 3월 13일 날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공공분양 1순위로 했죠. 1순위로 했다. 그리고 시흥 월곤역 부성파인 하인뷰 하버뷰 이것도 했다. 의정부에 있는 것도 했다. 1순위 3개밖에 없죠.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아파트는 3개밖에 없는데 이 중에 또 오피스텔랑 껴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청약 결과가 과연 어땠는가 놓고 본다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같은 경우는 특공 소진이 100% 특공 청약 전부 다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에서도 지금 접수도 되게 많이 됐고 경쟁률도 25대 1, 50대 1 뭐 이렇게 해서 평균 37대 1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두 자릿수 이상이기도 하고 10대가 아니라 30짜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나머지 것들 아까 시흥 월곤역 부성 파인 이런 것들은 미분양이다. 293세대 지금 분양했는데 미분양 수가 234세대가 미분양이다. 다 미달이다. 이 59도 사실은 계약할 확률이 내가 봤을 때 거의 없다. 지금 그런 거고요. 의정부에 한 것도 지금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68세대밖에 안 되니까 뭐 오피스텔 같은 건데 이것도 47세대 미분양이니까 이것도 거의 다 미분양이다. 시흥 월곤역 월곶 판교 뭐 월판선 이런 호재 있지만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입지에 따라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청약 분양하는 것들 관심 가지시고 그 결과도 꼭 확인해 보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흐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퀴즈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또 분야할 게 있겠죠. 자, 다음 주 분야할 것들 중에서 강원도. 자, 강원도 중에서 핫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 이름을 적어주세요. 강원도에 좀 도시가 많죠. 그것들 중에서 다음 주에 분양할 단지들 중에서 좀 핫할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 아파트 이름을 적어주세요. 나왔네. 로파이님 정답.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1, 2, 3, 4단지가 분양할 예정에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주는 분양 일정이 이렇고요. 분양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 아파트 투유나 이런 곳에 가도 되긴 하는데요. 집사도 뭐 나름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다음 주 탁 눌러보시면 다음 주 분양하는 것들 쭉 나오거든요. 청약 발표, 분양 계약 제외하고 청약 접수하는 것만 봤을 때 공공임대 필요 없고 지금 이 중에서 지금 사실 전국으로 놓고 본 건데 강원도 사실 전국 물건인데 지금 사실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원주 더샵 센트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한번 볼까요? 어떤 녀석인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이거 어디야 도대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건 마치 무슨 뉴타운처럼 뉴타운처럼 막 구역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공원에다가 만들어요. 과연 공원을 없애도 되나 싶은 생각도 한편 있긴 한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원주에서 꽤 큰 공원이 중앙공원이거든요. 근데 이 중앙공원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숲세권 같은 느낌이겠죠.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이렇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이제 이렇게 사이드에 지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거리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래쪽에 있는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뭐 그렇게 멀지 않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1, 2, 3, 4단지 입지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한지 테마파크도 들어오고 지방법원, 지검도 있고 제 느낌으로는
뭐 1단지 정도면 무난하겠네요. 1단지 딱 남쪽으로 해서 공원 뷰가 조금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근 구도심하고도 좀 가깝기도 하고요. 초등학교도 바로 통통 가면 되고요. 나쁘지는 않겠네요. 중학교 옆에 또 종합운동장, 체육관 뭐 이런 것들 편의시설들 약간 준상업 상권하고도 좀 감안해야 될 거고 뭐 1단지 2단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큰 차이는 없겠다. 근데 어쨌든 원주는 지금 이제 공급도 많고 미분양도 사실 계속 적재되어 있어서 되게 입지가 좋은 편에 속하는 딱 구도심 한복판에다가 지금 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원주에 있어서. 그래서 실고유자분들이 얼만큼 많이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뭐 승인 받았는지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해요. 자, 좋습니다. 총 퀴즈를 9개 정도 냈고요.